안녕하세요, 고장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가 상평형 그림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90도의 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90도의 물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보통 액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90도의 물을 선생님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증기압력 곡선을 배웠던 친구라면 이 90도의 물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90도의 물은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기체 상태이고요. 우리 고장구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같은 온도인데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기체, 그리고 고장구에서는 액체인 이유는 바로 물질의 상태가 우리가 이전까지는 온도만 생각했지만 사실 압력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상평형 그림은 뭐냐면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얼핏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평형 그림을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서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X점에서의 물의 상태를 알아봅시다. X점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죠. 자, X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기압 한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기압 영하 10도는 고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색깔. 그래서 1기압 영하 10도는 고체 상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Y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1기압에 한 50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지점이 지금 액체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과 온도에서의 물의 상태는 액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지점. Z지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한 1기압 130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기체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본인이 궁금한 물질의 상태의 압력과 온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지점이 고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액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영역이 그 물질의 압력과 온도에서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BT 곡선상, BT 곡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즉, 액체하고 기체 영역에 정확히 경계면에 존재한다면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B지점 같은 거예요. B지점. 이 상태는 두 영역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어서 공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B지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하고 기체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경계면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한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무엇을 갖죠? 그렇죠. 끓는 점을 갖죠. 이 B지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BT 곡선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경계면이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끓게 되겠죠. 그래서 BT 곡선은 액체가 기체로 넘어가는 끓는 점들을 이은 선이 바로 BT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우리 한번 CT 곡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CT 곡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자, CT 곡선은 고체하고 액체의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T 곡선 상에 있는 지점인 C지점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어 공존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CT 곡선은 고체가 액체로 넘어가거나 액체가 고체로 넘어가는 경계면이죠. 쉽게 여기서 이 CT 곡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는 점을 나타내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T 곡선이랑 CT 곡선을 확인해 봤는데 곡선이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AT 곡선이 있죠. 자, 그럼 AT 곡선상에서는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는 고체하고 기체의 경계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어서 공존을 이루고요. 고체가 기체로 바뀌고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승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AT 곡선은 승화점들이 모여있는 곡선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T점입니다. T점. 자, T점은 고체, 액체, 기체 모든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점에서의 물의 상태는 우리가 알아보면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T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따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상태를 모두 갖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해서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상평형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Y점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낮추면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춘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죠. 자, 이 결과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Y점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액체 상태였다가 BT 곡선을 만나게 되면서 기화하게 될 겁니다. 즉 끓는다는 거죠. 즉 끓게 될 거고, 끓게 된 다음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즉 BT 곡선까지는 액체로 존재하다가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되면 기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르게 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이번에는 Y점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낮추면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묻고 있습니다.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Y지점을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이동에서 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CT 곡선까지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 경계면, CT 경계면에서는 응고가 일어날 것이고, 자, 응고가 일어나게 된 다음에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고체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물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Y점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높인다면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말은 즉슨 Y지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물의 상태를 예측해 봤을 때는 BT 곡선까지는 액체로 존재하다가 BT 곡선에 도달하게 되면 끓게 될 거고요. 온도가 더욱 증가해서 이 BT 곡선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물은 기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의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평형 그림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대기압이 1기압에서 0.5기압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1기압에서의 녹는 점은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CT 곡선 확인하셔야 되고,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면이었으니까 BT 곡선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곡선에서 1기압일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1기압은 어디예요? 요 1기압 선이 있죠. 여기서의 녹는 점은 여기 C지점이 될 거고, 그리고 끓는 점은 B지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은 0도씨에서 녹는 점을 가지고 100도씨에서 끓는 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1기압은 이런데 0.5기압으로 낮아지게 되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0.5기압이면은 지금 이 1기압선을 0.5기압으로 낮춰야겠죠. 자, 0.5기압으로 낮추게 되면은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녹는 점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끓는 점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됐죠. 자, 녹는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녹는 점이 높아진 거고요. 끓는 점은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끓는 점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끓는 점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대기압이 1기압에서 0.5기압으로 낮아지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기압이 변화함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물이 승화한다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승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드라이 아이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물도 승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상평형 그림을 봤을 때 0.06 기압 이하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 물에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자, 0.06 기압 어디예요? 바로 요 지점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상황은 0.06 기압보다 더 낮은 기압에서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기압을 요 지점에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도록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물은 0.06 기압 이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인 승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은 1기압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승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본 거는 물의 상평형 그림인데요. 모든 물질이 물과 똑같은 상평형 그림을 갖고 있진 않겠죠. 우리가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고 배웠듯이 물질마다 상평형 그림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우리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1기압 조건이죠. 그쵸? 자, 1기압 조건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액체의 영역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도 5.1기압 이상에서 온도를 변화시키게 된다면 액체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물의 상평형 그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 차이점 하나를 제가 언급하고 갈 건데요. 바로 이 CT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물의 상평형 그림 같은 경우에 CT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죠.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CT 곡선은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 반대로 고체가 되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은 오히려 압력이 클수록 액체 상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압력이 클수록 고체 상태가 유리하다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물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도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여러분이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평형 그림을 통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